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식 4만 킬로에 해당하는 올류 K7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올류 K7은 HG 그랜저와 함께 이제 그랜저 IG 사이에 해당하는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세도 그랜저 IG보다 조금 낮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HG 그랜저보다는 조금 높은 포지션이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식이 올해가 2021년이기 때문에 2018년 2월식입니다. 그래서 2년 하고 좀 한 6개월 정도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차량일 텐데요. 3년인가요? 대충 3년 정도 된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차량이 키로수가 4만 킬로이고, 그리고 또 등급은 3.0 프레스티지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이제 해당 금액은 아래 영상이라든가 이 영상 들어오시기 전에 썸네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요. 왜 이 가격인지는 이제 사고가 조금 있다라는 점을 조금 이제 알아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끌고 오고 그 다음에 며칠 동안 간간히 타보고 했을 때 고속주행을 조금 어느 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수리가 잘 된 차량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차량이 저한테 들어오게 된 경로가 제가 그냥 이제 다 고쳐진 차량을 갖고 온 게 아니고, 사고가 나 있는 차량을 제가 아는 업체들에서 수리를 했기 때문에 수리도 웬만큼은 잘 됐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오셔서 시운전 해보시고 구매 결정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 외에도 다른 선택지를 만약에 보게 되면은 그랜저 IG 좀 키로수 많은 차, 내지는 그랜저 HG 키로수가 굉장히 짧은 차도 이제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이 차량의 올류 K7 이 차량의 이 연식, 이 키로수가 좀 메리트가 느껴지고 별다른 타는데 문제가 없으면 구매하시겠다라는 분들께 좀 적합한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량은 이제 제가 아는 지인분께서 직접 1인 신차 장기 렌터카로 탔던 차량입니다. 그래서 그 차량이 이제 불의의 사고로 한 요 정도 좀 먹어서 제가 사고 난 부위 확인하고 제가 아는 업체에 입고를 시켜서 다 수리가 된 거기 때문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 차량의 외관과 내부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엔진에 무슨 경고등, 계기판에 어떤 게 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올류 K7 3.0 프레스티지 2018년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는 좀 있지만 일단은 선입견이 생길 수가 있어서 좀 이제 유사고 차였잖아 라고 하고서 다른 차를 이제 보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단차 이런 것도 없고 앞범퍼 사고 이력이 있었던 차였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여기 밑에 부분 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 외관적으로요. 어디 긁혀 있거나 한 흔적 없이 깨끗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이트도 어디 긁히거나 깨지거나 한 흔적 없이 적절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전방에도 전방 감지 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판이 호 남바에서 바뀐 남바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바꿔서 직접 달았습니다. 그래서 빳빳한 새거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밑에도 보시면은 어디 깨지거나 긁히거나 한 흔적 없이 괜찮은 모습 여러분들께서도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운전석 쪽 라이트도 어디 깨지거나 긁히거나 한 흔적 없이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류 K7의 이제 매력 포인트인 이제 음각, 안쪽으로 좀 파져 있는 그릴입니다. 어디 깨지거나 긁히거나 한 흔적 없이 괜찮은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넷입니다. 본넷 같은 경우 광택을 해놨기 때문에 반짝반짝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운전석 쪽 휠 부분입니다. 밑에서부터 위에 이렇게 살펴보면은 깨끗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타이어 부분도 홈이 아주 깊습니다. 손이 엄청 깊게 들어갈 정도이기 때문에 타이어는 아주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인치수는 245, 45에 18인치 타이어가 끼워져 있습니다. 타이어가 제작된 연도는 2021년이고 3월달에 나온 타이어입니다. 신품 타이어라고 볼 수 있는 타이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매물을 보면은 이 하단에 좀 긁히고 먹은 차도 간혹 있는데요. 이 부분을 사이드실 패널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스탬프라고도 하는 부분인데요. 특별히 먹거나 한 흔적 없이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콕이 있나 이렇게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뒤쪽 뒷문 쪽에 한 이쯤에 문콕이 살짝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영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이드 미러 부분에 이 끝에가 어딘가 닿거나 파손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요것만 여기만 긁혀있고 깨졌다고 해갖고 이것만 교체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통째로 교환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유리 같은 경우에 뭐 긁히거나 돌빵 있거나 깨진 흔적 그런 거 없이 아주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천장에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개방감이 상당히 좋은 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뒤쪽 휠 보면은요, 뒤쪽 휠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 볼 수가 있겠고,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몇 프로 남았냐면은 느낌상으로는 한 7-80% 정도는 남았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아주 깊은 홀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타이어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콕, 스크래치 특별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뒤쪽 브레이크 등을 보시게 되시면 여기도 역시 깨지거나 긁힌 흔적 볼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 조수석 쪽 브레이크 등도 깨지거나 긁힌 흔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뒤쪽 조수석 쪽 휠 부분입니다. 이쪽은 위쪽이 조금 약간 자세히 보면은 긁힌 부분 살짝 있지만 이 정도면은 약간 귀엽게 봐줄 수 있는 깨끗한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운전석 쪽과 마찬가지로 트레이드는 한 7-80% 정도의 느낌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조수석 쪽 보면은요, 문콕이나 스크래치 특별하게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요. 밑에 역시 스탬프 부분 특별하게 먹은 부분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는 약간 닿은 흔적이 살짝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끝에가 깨지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조수석 쪽 앞쪽 타이어를 보게 되면요, 휠을 우선 보게 되면은 휠 상태는 매우 깨끗하다 볼 수가 있겠고,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좀 한 80%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바퀴 둘러보면서 외관 상태가 어떤지, 어디가 깨지거나 긁힌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차량의 옵션이 어떤 옵션이 있는지, 그리고 상태가, 실내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우선 실내로 들어오면은 순서는 운전석 도어부터 보는 게 좋을 텐데요. 이쪽에 보통 옵션이 좋은 차 같은 경우에는 노블레스 같은 경우 여기에 메모리 시트가 이렇게 버튼이 있겠지만 메모리 시트는 있지 않은 상태고,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오토 사이드 미러가 이제 장착이 버튼이 있고, 왼쪽 오른쪽 이제 각도 사이드 미러 조절하는 버튼, 그 다음에 세이프티 윈도우 락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 열고 닫는 거,
떼고 닫는 거. 문을 닫았을 때 이걸 누르면 이렇게 닫히죠. 다시 열면 열리고, 그리고 닫으면 닫히고. 이게 다른 부분도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윈도우는 뒤쪽은 이제 꾹 눌러줘야만 창문이 열리고, 오토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조수석도 그냥 여기서 올렸을 때 손을 안 건드려도 이렇게 안 건드려도 다시 눌렀을 때 이렇게 잘 열리고 합니다. 근데 밑에 부분 그 뒤쪽 그 자리는 꾹 눌러줘야만 문이 열리고 닫히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우드 장식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쪽부터 쭉 가운데 쭉 이렇게 이쪽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둘러쳐져 있는 듯한 인테리어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측후방이나 차선 이탈은 아쉽게도 없는 옵션의 차량입니다. 트렁크 여는 버튼, 그 다음에 주유구 여는 버튼 있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차가 좀 둔해집니다. 자세 제어 장치가 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웬만해서 안 눌러주고, 이 버튼은 안개등을 올리고 낮추고 하는 버튼입니다. 다이얼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인식 기능 핸들에 장착이 되어 있고, AM, FM, 그 다음에 핸드폰, 블루투스 등을 이제 바꿀 수 있는 모드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볼륨 조절, 그 다음에 멜론 같은 거 들을 때 이걸로 이제 움직이거나 라디오를 들을 때 이걸로 움직이게 되면 주파수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 걸고 받는 버튼이고, 여기에는 클락션 버튼, 그 다음에 에어백이 있다라고 이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또 올리고 낮추는 거 있고, 크루즈 컨트롤은 이 크루즈를 눌렀을 때 저 앞쪽에서 크루즈가 위에 나오고, 만약에 끄게 되면은 크루즈가 이게 꺼집니다. 다시 누르면 크루즈가 이렇게 하고, 이 버튼을 셋으로 밑으로 내려주면은 지금 달리고 있는 속도가 60km다 하면은 그 속도로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에 다른 이제 각종 부분 메뉴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위아래로 선택하는 버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OK는 이렇게 가운데 꾹 누르는 겁니다.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정품 내비게이션, 싸제가 아니라 정품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 후진기어를 넣게 되면은 후방 카메라도 매우 깨끗하게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핸들을 돌리게 되면은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어서 핸들이 얼만큼 돌아가는지, 차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면은 아날로그 시계가 가운데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후진 기어가 들어가 있고, 이제 D를 누르면은 차가 떨리는 거나 이제 미션이 안 좋으면 쾅 소리가 좀 약간 미세하게 들리면서 몸이 울컥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아주 부드러운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션 상태는 아주 좋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키 어디 해지거나 긁히거나 한 흔적 없이 깨끗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후레쉬라고 하네요. 라이트를 이렇게 비쳤을 때 먼지가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이 단점인데, 여과 없이 라이트 비춰서 선명하게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끄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좀 더 깨끗한 느낌으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좀 더 밝게 보시라고 라이트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온도 바꿀 수가 있는 조그 다이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오른쪽대로 따로 조수석만 이게 온도를 올리거나 낮출 수가 있을 텐데, 싱크를 누르게 되면은 운전석과 조수석이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낮추더라도
이것도 같이 낮춰지는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말이죠. 그리고 요거는 성에 제거할 때,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성에 제거할 때 요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바람을 낮추고 올리는 버튼은 이게 돌리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요즘에는 누르는 식으로 돼 있고, 시계는 지금 7시 15분인데 잘 맞습니다. 잘 맞고, 이거는 공조 시스템을 여기 모니터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모드는 이제 바람을 지금 위에만 나오게 하고 있는데, 이 모드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변동이 되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 그 다음에 핸드폰에 이제 음악 들을 때는 이제 블루투스 연결해서 미디어 이런 걸 하고 있고, 별표는 모르겠네요. 별표는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위에 별표는 DMB 버튼입니다. DMB를 끄는 거는 이 위에 거, 요거 누르면 꺼지죠. 그리고 이거는 맵, 그 다음에 내비, 이 버튼은 아실 거고, 블루투스 이렇게 있고, 업데이트는 요거를 열게 되면은 SD 카드가 나옵니다. 이렇게 SD 카드가 있습니다. 조수석을 제가 미리 열어봤는데요, 조수석 가기 전에 키는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C가잭은 12V C가잭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억스 단자, 그 다음에 USB 꽂는 단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새 차 구매할 때 이제 설명서 간단합니다. 특별한 건 없고, 문 열고 닫는 버튼이 조수석에도 있습니다. 위쪽에는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있고요. 유보내비는 아닙니다. 앞쪽에 또 이제 블랙박스 적당한 거 있습니다. 선을 빼놓는 이유는요, 방전이 될까봐 선을 보통 빼놓습니다. 위쪽에 라이트 같은 것도 잘 나오고, 안경집 아무것도 없고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선바이저라고도 하는 부분, 햇빛 가리개 부분은 열면은 이렇게 하얀색 등이 나오고요. 조수석도 이렇게 보면은 하얀색 등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안쪽에서 봤을 때 유리가 깨지거나 돌방이 있거나 하면은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 없이 보통 와이퍼 갈다가 밑에가 좀 잘 금이 갑니다. 그런 부분 없이 깨끗한 깨지지 않은 그대로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차량에서 담배를 꾸준히 폈었다 라고 한다면은 담배 자국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균일하고 그렇지는 않고요. 뭔가 닿았던 흔적인 것 같고, 담배를 폈으면 이렇게 그냥 검정색으로 쫙 이렇게 가지거든요. 담배를 폈던 흔적은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고, 여기 얼룩 조금 아쉽습니다. 이쪽에도 에어백이 있다 라고 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커튼 에어백이 있다 표시가 있고, 차는 제가 아는 업체에서 광택을 맡겼기 때문에 깨끗한 상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옵션이 통풍 시트가 있어요. 그리고 핸들 열선, 그 다음에 전방 감지기, 그 다음에 어라운드 뷰 버튼이 있는데, 이건 어라운드 뷰가 아니라 누르게 되면은 아무것도 작동이 안 되는 공갈 버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다가 놓고 이 버튼을 만약에 누르면 뒤에가 나옵니다. 후방 카메라. 통풍 시트 작동 잘 하는 건 제가 미리 확인했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만약에 누르게 되면은 이 계기판에서 이렇게 에코, 스포츠, 스마트 모드로 이렇게 바뀝니다. 보통 컴포트 모드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차가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싫어갖고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놓고 다닐 때가 좀 덜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은 이 연비가 2.8에서 이렇게 초기화가 됩니다. 그런 버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차를 계속 세워놓고 리뷰를 하기 때문에 평균 연비가 떨어지는 거지, 이 차는 연비가 2.8이 아니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워크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차가 전동 시트가 작동을 잘 합니다. 작동 잘 하는 상태를 보셨고, 썬루프도 작동 잘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열린 거예요. 다시 닫으면은 소리가 살짝 나는데 그리스 바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동 잘 하는 모습 여러분들께서 보셨습니다. 그러면 뒷자리로 가서 뒷자리의 상태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자리로 넘어왔습니다. 뒷자리에서는 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전반적인 상태가 어떤지, 전 이런 사진을 좀 좋아하는데요. 깨끗한 모습을 대략적으로 유출할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썬루프도 특별히 얼룩 없고 약간의 때는 살짝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깨끗한 수준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약간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실지는 모르겠네요. 좀 이제 트림이 조금 약간 중간 트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에 커튼은 없습니다. 순정으로 나오는 커튼은 없고, 그 다음에 뒷자리 라이트 조명 이쪽도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뒷자리 열선은 있습니다. 뒷자리 열선 작동 잘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도 뒷자리 열선 작동 잘 합니다. 그리고 뒷자리 에어벤트 송풍구고요. 12V 단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소리에 뭐 특별한 건 없고, 리어 커튼도 아쉽지만 없는 차량입니다. 광택 상태는 그냥 뽀뽀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뒤에 블랙버스 선도 빼놨습니다. 연결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시트 상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뒷자리는 크게 보실 거는 없으실 것 같고,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장님 소리죠. 이렇게 보시면 다 깨끗하다 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당한 깨끗한 상태다라고 여러분들께서도 확인이 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렁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입니다. 트렁크는 뭐 딱히 볼 건 없지만 깨끗한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스페어 공간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은 볼트백을 만약에 싣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한 5개 정도는 실릴 만한 공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간다. 더 들어가면 좀 무리하면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뒤쪽 사고는 없었습니다. 앞쪽에만 사고가 있었던 차량이고요. 전체적인 느낌을 보자면 스피어 공간은 요즘에는 다 저렇게 키트가 들어있고 다른 거는 다 빠져 있습니다. 연비 절감을 위해서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 라이트를 보면 안 나오는 부분 없이 다 잘 나온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트 아랫부분입니다. 제가 갖고 온 차기 때문에 시트 아래가 진흙이 껴있거나 녹슬거나 한다면 침수차로 의심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차량은 곰팡이 냄새, 물 좀 꿉꿉한 그런 냄새 전혀 안 나고 새 차 냄새가 아직도 좀 나는 듯한 느낌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좀 뜯어갖고 마감 부분을 뜯어서 이 속을 보면은 진흙이 껴있거나 하지 않은 괜찮은 상태, 침수차는 아니다 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엔진룸입니다. 엔진룸을 보면은 뭐 이제 소리는 보정을 크게는 안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심하게 뭐 안 한다는 얘기인데요, 있는 그대로의 소리를 아마 들을 수 있으실 겁니다. 누유가 있거나 그러지 않고요. 깨끗한 상태에 가지고 있습니다. 누유가 있으면은 밑에 바닥도 툭 떨어져 있을 수가 있는데 누유 전혀 없습니다. 제가 뭐 엔진 세차를 하거나 뭐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디 뭐 깨지거나 하는 흔적 전혀 없고요. 괜찮은 상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일팬 쪽에도 누유가 있으면은 이런 데가 다 젖거든요. 그런 부분 없이 괜찮은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틱틱틱틱틱틱틱틱 그런 소리도, 스커핑 소리, 헤드 치는 소리 전혀 나지 않는 정상적인 상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조인트도 누유가 있지 않은 괜찮은 상태. 하부에서 봤을 때도 누유가 진행되면 바닥으로 뚝뚝 떨어질 텐데 전혀 그런 부분 없이 괜찮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수석 쪽이었고요, 앞쪽. 자, 이쪽은 운전석 쪽입니다. 역시 누유, 등속 조인트, 오목이요. 괜찮은 상태 보여주고 있고, 밑에 하부에 특별하게 떨어져 있지 않고, 저거는 누수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 에어컨을 켜놨기 때문에 물 떨어지는 겁니다. 누유가 진행되면 이런 부분이 다 흥건하게 젖어 있을 겁니다. 보시다시피 뭐 닦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파손이 있거나 부식이 있거나 그런 흔적 전혀 없이 괜찮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입니다. 부식이 있으면은 이 뼈대 가운데 까만색 뼈대가 빨갛게 부식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없고요. 쇼바 스프링도 괜찮은 모습. 터지면은 왼쪽에 긴 봉 같은 거에서 누유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거 없이 괜찮은 상태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기 부분은 머플러 부분은 조금 약간, 원래 더 은색깔이었으면 좋겠는데 약간은 좀 붉으스름한 상태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소리가 폴폴폴 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진짜로 이 빨간색 중통 부분은 스텐 부분이 아니고 쇠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소 열이 좀 이제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또 밑에 하부에서 올라오는 염화칼슘 살짝 맞으면은 금방금방 이렇게 빨갛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차량을 혹시 타고 계신다면은 대부분 이런 상태라고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A급은 아니더라도 약간 A 마이너 내지는 B 풀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수석 뒤쪽 쇼바 스프링입니다. 여기도 역시 터지지 않은 깨끗한 상태 보여드리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쪽에도 검정색 이쪽에도 뼈대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머플러 부분은 조금 이제 A급은 아니지만 진짜 문제 없는 상태입니다.
이 영상을 아시는 공업사 사장님이 계신다고 하면 한번 보여줘 보시면은 정상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통 부분은 빨간색으로 어떤 차든지 웬만하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나 싶은데 18년식이 왜 이래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타시는, 물론 이제 초 A급은 아닙니다. A-에서 B풀 정도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적당한 상태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시운전을 제가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 없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비록 사고차이긴 하지만 제가 시운전도 해보고 고친 곳도 제가 다 아는 곳입니다. 혹시라도 이 차량을 구매하셨을 때 문제가 생긴다면 엔진도 AS가 됩니다. 이제 차를 제가 운행을 했을 때 또 괜찮기도 했었고, 더군다나 제가 아는 분께서 갖고 오고 제가 또 아는 업체에서 수리를 다 해놓은 차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혹시라도 이 차량을 보고 싶다 하시면 직접 오시기도 하시면 좋겠고, 가까운 곳은 제가 직접 끌고 가서 같이 한 바퀴 타보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의 주시면은 제가 속 시원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한 요만큼 좀 먹긴 했습니다. 요만큼 제가 사고 났던 부분을 직접 보고 수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고가 있는 차보다는 솔직히 사고가 없는 차가 더 좋긴 해요.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시운전을 제가 같이 해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랜저 IG 사기에는 조금 금액이 약간 부담스럽고, HG 그랜저를 구매하기에는 그거는 조금 약간 그러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거든요. 저는 뭐 가격이 엄청 저렴해도 그냥 싼 맛에, 수리비가 나오더라도 싼 맛에 타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요즘에는 또 시대가 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디자인적으로 좀 낮은 거는 좀 기피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적절한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차량의 시세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으면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실내외관 한번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차량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를 볼 수 있는 부분도 한번 붙일 수 있으면 붙일 텐데, 글쎄요,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보험 이력 조회와, 그리고 이 차량이 원래 신차가가 얼마였는지, 그리고 주변에 이제 이 차량을 판매하는 이제 금액, 그리고 이제 비슷한 금액대 전후에 차량들이 어떤 차량들이 있는지에 대해서까지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이제 사고가 있는 차량이에요. 사고가 있는 차량인데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 때 사고가 있는 차량을 좀 기피하는 이유가, 어떻게 사고가 났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쳐졌었는지,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은 보증 부분도 조금 불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고차는 웬만해서는 다 배제를 하고, 이제 제 이미지도 그렇고 판매했을 때 문제가 일단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책임을 져드려야 될 부분은 이제 또 보증이 돼야 되는데, 보증이 안 돼 버리면 또 골치 아픈 부분이, 사고차가 확률이 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차는 여태까지 좀 기피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 차량은 사고가 난 상태로 제가 아는 공업사에서 다 수리를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진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긴다면은 다 AS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보험 이력 조회를 제가 미리 해놨었는데요. 렌트 이력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있어요. 그리고 번호 변경은 있습니다. 그 허하호에서 렌트 이력이 있었던 그 넘버에서 지금 이 넘버로 교체가 됐습니다. 내 차 피해는 여기 87만 5천 원 정도가 이제 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대략적으로 한 200~300 정도 좀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리비로 따지면은 한 400이 좀 안 되는 금액, 400 정도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건에 500이 넘어가면 엄청나게 큰 사고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있는 그대로 제가 들어간 금액을 말씀드리자면 400이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고쳤습니다. 어떤 내역이냐,
앞쪽에 범퍼,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 그리고 앞 지지대, 그리고 양 휀다도 어느 정도는 좀 수리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휠은 긁혔었습니다. 상당히 긁혔어갖고 운전석 쪽 휠 타이어 교체했고, 그리고 시동이 사고가 딱 난 상태로 해서 시동을 바로 끄면은 괜찮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시동이 좀 걸려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엔진 보어링도 살짝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엔진 보어링 하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제가 아는 믿을 만한 업체에서 수리를 했고, 혹시라도 차후에 문제가 생기면은 제 차에 AS가 되기 때문에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변경은 렌터카에서 이제 이 넘버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한 번 있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금액은 이제 87만 5천 원만 내차 피해가 있는 게 아니라 수리비 한 300 정도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4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 처리했기 때문에 여기는 뜨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른 차도 보험 이력 조회를 했을 때 이거를 믿고서 구매하시면 안 된다는 이유가 현금 처리한 부분은 여기에 안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배기량은 보시는 바와 같이 2999cc니까 3000cc라고 볼 수가 있겠고, 모델 연도는 2018년식입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28일식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도 이제 몇 번 톡톡 이제 박았어 갖고 이 정도 보험 처리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 차량을 통해서 이 넘버를 사양 조회를 했을 때 3,375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부가세 10%가 빠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0%를 더했을 때 3375 더하기 337만 5천 원을 더하면 이 차량의 신차 가격은 3,712만 5천 원 정도가 된다라고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항상 매매단지 방문을 하셨을 때 기본값에 빵원을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체크가 돼 있어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이 기본값에 빵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알겠는데 임용 팀장님 영상도 좀 봤는데 제가 매회 매차 될 수 있으면 안내해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이거를 물어보기가 믿고 갔는데 조금 이제 까다롭다, 조금 애매했다, 그리고 막상 방문을 했을 때 생각이 잘 안 난다 라고 하셔서 안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50만 원을 더해 보겠습니다. 수정이 됐고, 여기 지금 1640짜리 7768 차량, 그리고 1670짜리 9937 차량을 다시 이제 이거는 빵원인 상태로 이제 금액이 되어 있는 건데 50만 원이 업되어 있는 게 아니고 50만 원 더한 금액을 세팅을 했기 때문에 검색을 누르면 1690이 되고 그 다음에 1720이 될 겁니다. 이 차량이요. 그쵸? 바뀌었습니다. 다시 빵으로 바꿨을 때 이게 당연히 1640이 되겠죠? 그리고 1670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금액들이 정직한 금액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환경 설정으로 금액 조작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좀 업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요청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꼭 생각하셔야 되고, 막상 기억이 나질 않았다, 그리고 그냥 믿고 갔으니까 원래 금액으로 팔겠지, 여기는 정직한 업체니까 라고 하신다면은 눈탱이 당할 확률이 있습니다. 써먹으신 분들은 50만 원씩이나 더 싸게 구매하실 수가 있을 방법도 있고, 어떤 업체는 심지어는 40만 원 업해놨다라고 했던 업체도 있었고, 유튜브 하는 업체가요. 그리고 100만 원 업했던 유튜브 업체도 아직도 활동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매매단지 방문하셔서 다른 딜러분께 만났을 때 환경 설정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간단하게 한번 물어봐 주시면은 얼굴이 새빨개지거나 당황하거나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차량이 이 차량입니다. 이 차량을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셨던 바와 같이 요거
요거. 이게 정품 내비게이션 있고 핸들도 깨끗하고 전반적으로 이 차량을 여러분들께서 대충 보시면은 사고가 났었던 차량인가 싶을 정도로 깔끔한 모습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선루프도 파노라마 선루프 있고, 그 다음에 워크인 버튼이라고 해서 오른쪽 조수석, 여기 운전석에서 조수석을 전동 시트 움직일 수 있고, 이것도 등받이도 젖히고 할 수 있는, 이 등받이를 젖히고 숙이고 할 수 있는 버튼이 워크인 버튼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쪽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 안 보이는 이쯤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사이드 미러가 있어갖고 이렇게 오토로 평평하게 있었을 때 문을 닫고 시동을 끈 상태로 이제 문을 잠가버리면 리모컨으로 사이드 미러가 자동으로 접히는 부분을 이제 이 옵션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과 이제 운전석 다 이제 요추 받침대라고 해서 허리가 들어가고 나가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옵션이. 통풍 시트도 있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에 오토 홀드,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자동 주차, 그 다음에 전방 감지기 다 있고, 뒷자리 열선 버튼도 양 뒷문에 붙어 있습니다. 휠 상태가 스크래치 아예 다 100점은 아니었고, 한쪽만 한 5점 정도 깎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쉬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 어느 분이 보신다고 하더라도 좀 굉장히 깨끗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키도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엔진 누유도 딱히 없고 그렇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 후방 카메라 있고,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 들어갈 부분이 크게 없는 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정품 내비게이션 있고, 아날로그 시계 잘 되고 그랬습니다. 키로수는 이게 메리트가 키로수인데요. 이제 엔진 보어링 살짝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다른 부품들은 사고가 안 났던 정상적인 부품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4447km라는 키로수는 일단 사용감, 깨끗함, 여기 주름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깨끗함, 그 다음에 아직 차량을 타면은 새 차 냄새가 납니다.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물론 느끼시는 분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어느 분이시라고 하더라도 뭐 담배를 폈던 냄새 뭐 그런 부분 없고, 조금 이제 향이 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꿉꿉한 냄새도 없고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제가 고속주행도 한번 해봤을 때 괜찮았습니다. 이제 저희 이 차량을 끌고 나가서 아까 이제 영상을 찍을 때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좀 이제 하루 이틀 또 타보고 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를 확인을 했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볼게요. 검사 날짜는 지금 지나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렌트 이력 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렌트 이력 있는 거를 제가 조금 살짝 기피를 하는 이유가 이제 확률적으로 렌트 이력이 있는 차는 진짜 렌터카였다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막 타기도 하고 이제 다 운전하는 그런 부분이 습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차가 좀 못 견뎌할 수도 있고, 과하게 운행을 좀 고속을 좀 엄청나게 했던 차량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길들여져 있거나 아니면은 좀 뭔가 부품들이 조금 불안하다 해서 100점이라고 치면은 약간 점수가 다운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렌트 이력 있는 거는 조금, 그래서 조금 싸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밑으로 내렸을 때 사고 이력 부위를 봤을 때 W가 여기 체크가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한 이 정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여기가 체크가 됐냐? 그럼 체크가 여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뼈대거든요. 그 부분이 여기 끝에가 수리가 돼 있습니다. 이 끝에만 W를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이 가운데 체크가 돼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쪽까지 엄청나게 먹은 차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진짜 시운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아무런 이제 뭐 중간중간 간헐적인 뭐 떨림 뭐 이런 것도 전혀 없이 굉장히 시원한 운전하는 그 차량 상태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판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눈을 보면서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미세누유 이거 제가 지워달라고 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고
밑에도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그냥 렌트 이력, 용도 이력이 있었다. 부분적인 판금 도장이 있을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들어온 날짜는 사고가 좀 있었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5월 4일 날 입고를 해서 안 팔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한 2달 정도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을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렸고, 주의 시세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이 차량이고, 자, 이게 11만 7천 킬로가 이제 1740이고, 제가 갖고 있는 차량은 4만 킬로입니다. 1790에 걸어놨어요. 근데 이 가격에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1750 정도까지 내고를 해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무사고인데, 체크를 해봤을 때, 물론 이 차도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색깔은 인기 색상 순위가 일단 1번이 흰색이에요. 아니다, 나는 쥐색이 더 좋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실 텐데, 매매단지에 제가 차량을 매입을 했을 때 항상 빨리빨리 팔리는 색깔은 흰색이 거의 1번이고, 거의 1번과 마찬가지의 인기가 검정색입니다. 특히나 이제 대형 승용차는 흰색보다는 검정색을 좀 시중에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느낄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흰색과 검정색은 인기 순위가 둘 다 1번 같은 느낌인데, 흰색이 희소성 때문에 항상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고, 좀 더 비싸게 살짝 팔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좀 빨리 팔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이 쥐색깔인데, 이거는 제 생각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성능 점검 기록부 보면은 검사 날짜 살짝 지나 있고, 렌트 이력 역시 있는데 사고가 없는 것 같았었는데 없습니다.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사고가 없다, 단순 수리도 없다. 대신에 이 차량은 키로수가 11만 7천이라는 점입니다. 11만 7천과 원래 사고가 없었을 때, 무사고였을 때 4만 킬로의 차이는 굉장히 크죠. 7만 킬로씩이나 차이가 나니까요. 요 같은 경우에 미세누유도 없고 이렇게 돼 있는데, 5월 20날 약간 비슷한 시기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도 나쁘지 않을 수 있으나 썬루프가 없어 보이는데요. 여기 내용은 거의 똑같고, 내비게이션, 정품 내비게이션입니다. 통풍 시트 뭐 다 똑같습니다. 이쪽. 이건 어라운드 뷰가 있어서 마크가 있는 게 아니라 공갈 버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워크인 똑같고, 시트 색깔 이거는 검정색인데, 아까 제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브라운입니다. 브라운입니다. 브라운이 밝은 브라운이 아니라 약간 밤색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때도 잘 안 타는 듯한 느낌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정색이 사실 때는 조금 덜 타는 측면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밤색도 나쁘지 않다. 밝은 색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색입니다. 이게 밝은 햇빛 아래서 찍어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 보시면은 조금 더 짙은 느낌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보면은 요거 1940짜리 27,000km짜리 연식은 비슷비슷하고, 이 차를 보면은 성능부터 보게 되면요, 검사 날짜 그 내년 6월 21일까지입니다. 렌트 이력 있고, 그 다음에 사고는 앞에 있고 뒤쪽도 좀 있습니다. 안쪽까지 먹지는 않았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밑에 단서가 혹시 누유는 없는데요. 밑에 단서가 있을지 보면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부분적인 판금 도장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들어온 날짜, 이 영상 찍는 날짜가 7월 16일입니다. 보면은 거의 한 달 조금 안 된 약간 따끈따끈한 그런 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이제 기아봉 근처만 봐도 사진이 없는데, 워크인 있고 뒷자리 열선 있고 축구방 차선 이탈 역시 없고, 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아봉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사진을 안 찍었나? 여기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똑같습니다. 깨끗하네요. 키로수가 27,000km짜리, 금액은 1940입니다. 그래서 금액, 썬루프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냥 검정색이고, 네, 썬루프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차는 또 있기 때문에 금액 차이를 또 보면은
한 느낌상으로는 한 대충 200 정도, 150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썬루프가 있기 때문에 한 200 정도의 느낌 원래는 볼 수가 있을 텐데, 제가 갖고 있는 차는 사고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제 싸게 판매를 하는 건데, 200밖에 차이 안 나? 더 싸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보통 이 정도 사고면은 제 생각에는 200 정도 차이 나는 게 전부터 지금까지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 1990에 86,000 신조에 중고차 시장 처음 들어온 말이 신조입니다. 그러니까 구매하시는 분이 2인 차주가 된다는 얘기죠. 양방향 통풍 시트 있고 뭐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게 거의 2000이고, 이게 4만 킬로가 되면은 3.0 프레스티지 검정색인데 2150. 이렇게 해도 이거는 이제 렌트 이력이 없고 이것도 없을 겁니다. 찍어 보나 마나인데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성능 점검 기록부 보면은 렌트 이거 있네요. 네, 있습니다. 내용은 깨끗하겠죠. 이 금액상 들어온 지 크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들어온 날짜가 좀 오래됐다라고 보는 거는 한 4월, 3월 이 정도 날짜를 갖고 있으면은 진짜 안 팔린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겁니다. 자, 비슷한 쪽을 보면 또 이건 4만이라는 게 때문에 또 그렇고 10만 1000km짜리 요거를 보면은 1670입니다. 렌트 이력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역시 있죠. 그리고 검사 날짜 내년 2월 22일까지입니다. 앞뒤로 한 달이거든요. 그리고 뒤쪽에 사고, 단순 교환 이렇게 있습니다. 금액 차이는 단순 교환 이렇게 있는데 이제 키로수가 있어서 좀 싸게 파는 걸로 보여집니다. 3.0 프레스티지니까 옵션은 똑같지 않을까 싶은데 썬루프가 있을까요? 여기는 똑같습니다. 썬루프가 없습니다. 제 차의 그 장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밤색 브라운 시트 그리고 썬루프가 작동 잘 됩니다. 있다라는 점이 특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고는 좀 있지만 여기 이렇게 먹은 게 아니라 여기 위쪽 요만큼이다. 엔진 바로 앞쪽까지. 근데 엔진을 조금 이제 사고 직후에 조금 시동을 바로 끄지 않아서 조금 이제 공회전이 됐었나 보죠. 그때 조금 무리가 있어서 그런 건지 엔진 쪽에서 약간 수리를 요하는 부분이 있어갖고 보어링을 해서 현재는 잘 달린다, 시원하게 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혹시라도 추후에 진짜 혹시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AS 된다라는 점을 제가 보증해 드리는 겁니다. 중고차 성능장이나 중고차 보증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증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차입니다. 자, 금액 요거고 3,700 정도 됐던 차였습니다. 이게 이 금액에서 10%를 더 해야 된다, 부가세가 빠진 금액으로 나온다 라는 거고, 그리고 보험 이력 조회 했는데 87만 5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한 400 정도 수리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올류 K7 한번 이제 전반적으로 차량 상태 다 보여드려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이력 조회도 한번 해드렸고, 그 다음에 시세 비교도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차량뿐만이 아니라 다른 차 또 이제 혹시라도 문의 주실 분들께서는 여기 위쪽에 반짝반짝거리는 파란색 010-858-8953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차는 여기 http www.한글로 cleancard.com을 검색하신다면은 이게 딜러 전산이랑 똑같은 이 카메이저와 연동된 사이트이기 때문에 금액이 똑같은데, 이 차량을 검색을 하시면은 50만원이 더 비싸게 올라와 있습니다. 1840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제 사이트의 모든 차량 금액이 50만원 비싼 게 아니고 인천 조합에 인천에 있는 차만 50만원이 비싸게 올라온 건데 제가 일부러 세팅해 놓은 게 아니고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됐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과거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차량이 좀 이제 밑에 안개등이 4발이었으면 더 좋았긴 했을 텐데요. 한번 열심히 소개드려 봤기 때문에 그냥 믿고 구매해 주셔도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연식에 이제 다른 차를 혹시라도 이제 보시려면은 금액이 웬만해서는 다 2,000 초반 다 렌트 이력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고르다 보면 2,500 계속 올라갈 수 있을 텐데요. 이 차량은 제가 보증하는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이력이 있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해서 그런 건데 혹시라도 구매하시고 나서 문제가 생기시면은 제가 바로 보증 다시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심 구매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차량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차량이 이게 좋았든 아니면 안 좋으셨든 조금 도움이 되셨다, 이런 환경 설정이라는 방법 처음 보셨다 라고 생각하시거나 조금 시세 비교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것보다 좋아요 구독하기보다 밑에 댓글 잘 봤습니다 라고 한마디라도 남겨주시는 거를 솔직히 조금 더 좋아합니다. 물론 구독하기 좋아요도 해주시면 매우 좋겠지만 안 해주시면 좀 안 좋다는 것보다는 댓글이 좋다, 훨씬 좋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 좋은 차,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